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 어딘가에는 그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배신한 친구, 나를 짓밟은 상사, 나를 떠난 연인, 혹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누군가. 그 얼굴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사람. 우리는 그를 향해 조용히 다짐합니다.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때로 생존 본능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처럼. 그런데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정작 병드는 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학도 종교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입니다. 신경과학입니다. 세포 단위에서 벌어지는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실제로 존재했던 네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과연 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례 1. 10년의 분노, 박순자 씨의 이야기. 박순자 씨, 당시 나이 63. 그녀의 이야기는 30대 초반, 결혼 7년 차에 시작됩니다. 남편의 외도,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와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박순자 씨는 두 사람을 향한 분노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의식적으로 철저히 단단하게. 나는 절대 이 감정을 잊지 않겠다. 이게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니까. 실제로 그 분노는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식당을 차렸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이면 달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두 사람과의 싸움이 매일 밤 반복됐습니다. 상상 속의 대화, 상상 속의 복수, 상상 속의 법정. 그녀는 꿈에서도 싸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 땀에 젖은 이마. 10년이 흘렀습니다. 53이 된 박순자 씨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가면역 질환. 쉽게 말하면 면역 시스템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의학계는 오래전부터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와 자가면역 질환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만성 분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며 이것이 면역 조절 기능을 붕괴시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분노는 일시적으로는 몸을 긴장시키고 에너지를 폭발시킵니다. 하지만 만성화된 분노는 다릅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를 잡아먹게 만드는 독약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치료 과정에서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권유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몸의 병만 고쳐서는 근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담사 앞에 앉은 그녀는 처음으로 사명염된 미움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진짜로 박순자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분노는 연료가 될 수 있지만 만성 분노는 독이 된다. 분노가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0년, 20년을 이어간다면 그 에너지는 결국 당신의 몸 안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면역 시스템은 분노와 평화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직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만 감지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 삶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도 당신이 그를 미워하는 한 그는 매일 당신의 세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례 2. 복수심이 부른 심장마비 이재현 씨의 이야기. 이재현 씨, 당시 45,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15년을 일했습니다.
치열하게, 성실하게. 그런데 어느 해 인사 시즌, 그는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그것도 후배에게 밀려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후배는 임원에게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이재현 씨가 야근하며 매달렸던 프로젝트 성과를 가로챈 것도 그 후배였습니다. 배신감, 굴욕감, 그리고 분노. 반드시 저 자식이 망하는 걸 내 눈으로 봐야겠다. 그는 복수 계획을 짰습니다. 그 후배의 실수를 모아 기록했습니다. 회사 내 적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가 그를 짓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복수심이 그를 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수면 시간은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식사는 불규칙했습니다. 혈압이 치솟았지만 약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생각, 아침에도 그 후배 생각. 심장은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놓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만성 분노와 적대감은 교감신경계를 항상 활성화시킵니다. 심박수 상승, 혈압 상승, 혈관 수축. 이 상태가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성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이재현 씨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 심장마비였습니다. 응급실에서 간신히 살아난 그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별로 안 했는데.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셨지만 스트레스 자체를 줄이지 않으셨잖아요. 심장은 분노를 모릅니다. 하지만 분노가 만드는 호르몬은 압니다. 이재현 씨는 병상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배가 내 심장을 공격한 게 아니었다. 내가 나를 공격한 것이었다. 이재현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복수심은 가장 비싼 감정이다. 당신의 심장으로 그 값을 치르게 된다. 적대감과 복수심을 오래 품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핑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노와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 관련 사건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끼는 에너지는 사실 당신의 심장이 조용히 소진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사례 3. 직장 내 미움과 번아웃. 김지영 씨의 이야기. 김지영 씨, 32살, 마케팅 회사에 입사 3년 차였습니다. 일을 좋아했고 팀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임한 팀장이 문제였습니다. 그 팀장은 대놓고 김지영 씨를 무시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녀의 아이디어를 가로챘습니다. 다른 팀원들 앞에서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업무 메일에서 그녀만 참조해서 빠뜨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김지영 씨는 팀장을 미워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기엔 대출이 있었고 이직할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건 버티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팀장의 얼굴을 떠올리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회사에 가기 전부터 긴장 상태였죠. 퇴근 후에도 팀장이 보낸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분노를 곱씹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번아웃 증후군과 자율신경실조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 상태였어요. 부신이 과부하 상태가 됐고 이제 몸이 더 이상 호르몬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탈모, 소화장애, 무기력감, 만성피로. 이 모든 것이 팀장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처리하지 못한 그녀의 몸이 치른 대가였습니다.
김지영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미움을 버팀이라는 이름으로 삼키면 몸이 대신 그 값을 낸다. 분노와 미움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내면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됩니다. 신체 증상, 무기력, 수면장애, 연역 저하. 버티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그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직이든 상담이든 혹은 용서든. 사례 4. 용서 실험. 최성민 씨의 기적 같은 회복. 최성민 씨, 51살. 그는 4년 전 위암위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예정됐고 항암 치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의료진이 그에게 한 가지 프로그램을 권유했습니다. 암 환자를 위한 심리, 신체 통합 치유 프로그램. 그중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용서 훈련이었습니다. 최성민 씨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용서요? 저는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제 사업을 망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 스트레스로 제가 이렇게 됐다고요.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면역 시스템을 위한 겁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용서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용서를 실천한 집단에서 NK세포,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NK세포는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면역전사입니다. 반면 지속적인 분노와 원한을 가진 집단에서는 NK세포 활성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최성민 씨는 12주 동안의 용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옳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가 나쁜 짓을 한 건 사실이고 그 책임은 그에게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이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내 몸으로 그를 먹여 살리고 싶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후 그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용서만이 그를 살린 건 아닙니다. 의학적 치료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그의 면역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된 것이 심리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성민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면역 시스템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당신의 세포 속에 살지 않도록 당신이 내리는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과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노는 신체를 전쟁 상태로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뇌는 그 사람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에 따라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오르고 혈관이 수축하며 소화기관 기능이 억제됩니다. 이것이 일시적이라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몇 년간 지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만성 분노는 텔로미어를 짧아지게 합니다.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염색체 끝부분입니다. 스트레스와 분노가 만성화될수록 텔로미어가 빠르게 짧아지고 이는 세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쉽게 말해 오래 미워할수록 더 빨리 늙습니다. 셋째, 용서는 측정 가능한 신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 스탠퍼드 용서 연구팀 등 다수의 연구자들은 용서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혈압 저하, 통증 감소, 면역 활성화, 수면 개선으로 이어짐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에게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강요할 수 없는 일이고 단번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그리고 나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는 줄도 모릅니다.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의 심장은 괜찮습니까? 당신의 면역세포는 지금 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잠은 편안합니까? 미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언제나 당신이 지불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 소중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하루가.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쁨이 2배 됩니다. 감사합니다.